이철규 사무총장이 배를 침몰시킬 승객은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내부가 술렁이고 있는데요. 총선 앞두고 기강 잡기에 나섰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관련한 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뭐 일반론적인 얘기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당이라는 게 일사불란한 게 좋으냐? 당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 이제 뭐 국회 헌법기관 아닙니까? 당의 이 발전을 위해서 이제 진정성 있는 발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이제 수의 문제인데 네. 당이라는 것은 결국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거기서 수용을 하고 그게 이제 건전한 정당이고요. 이제 열린 정당을 우리가 지향하지 닫힌 정당을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철규 사무총장도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무슨 발언인지 네네.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일반적인 얘기로 보입니다. 네. 당사자로 지목이 된 윤상현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발언, 이철규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지금 여권 안팎에서는 내년 총선은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로 치른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윤 대통령도 아마 그걸 원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지난 3월 8일 전당대회도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비윤계 후보들을 다 정리하고 정말 그 친윤 후보인 김기현 후보로 이렇게 네. 몰아줬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보기에 지금 뭐 유승민, 이준석 이런 분들을 통해서 또 더군다나 좀 이제 말하자면 약간 당의 어떤 정체성에 좀 걸맞지 않은 그런 얘기들이 좀 나가고 있는 게 예. 아마 이철규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총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과 대통령 브랜드로 치르는 선거인데 왜 자꾸 저기에 대해서 엇박자가 나느냐 이런 데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불만을 이제 폄훼, 조롱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방송에 나가서 조금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저 윤상현 의원 말에 동의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당을 자꾸 분열을 초래하지 말고 우리 당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3년 차에 치른 선거고 2년 동안 아무 일도 못했던 선거는 분명히 우리가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김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그나마 국정 동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 조금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우리 총선 승리에 함께 매진해달라. 그런 말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고 당이 역동성과 건강성이 생명인데 입을 닫으라고 해서 닫는 정당이 또 그게 또 올바른 정당은 또 아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자제하고 조금 이제 수기해달라 이런 정도의 얘기를 받아들여야지 지금부터 비주류 의원들 입 다물라 이렇게 저는 해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국민의힘이 닫힌 예. 정당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몰아주는 쪽으로 의원들이 좀 일치 단계를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노를 거꾸로 적거나 구멍이나 내는 승객은 비윤계 또는 반윤계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뭐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배가 말하자면 앞으로 나가야지 뒤로 나가려면 거꾸로 조금 뒤로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승객이란 말이 저는 애매한 게 지금 그러면 승객은 타고 있는 사람인데 승객을 하선시키는 건 아니고 배 주인은 누구예요? 배 주인은 당원들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1호 당원이고 예. 나머지 당원들이 배 주인이겠죠. 그 승객 가운데 누구를 염두에 둔 거예요? 윤상현 의원, 하태경 의원을 염두에 둔 건가? 윤상현 의원은 또 정권 초기만 해도 윤 대통령하고 뭐 약주도 종종 하신다는 얘기가 여의도 정가에서 많이 있어서 친윤계로 분류됐던 분이신데 이분이 노를 거꾸로 졌나요? 아니 근데 지금 뭐 친윤 비윤을 떠나서 윤상현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 정도의 발언 수준을 배에 구멍을 내는 승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큰일이죠, 정말. 그건 정말 저는 전혀 예.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에 대해서는 당을 이철규 사무총장의 표현대로 폄훼하거나 조롱하는 거는 안 되겠죠. 하지만 당에 대해서 비판 아니면 당 지도부를 향해서 내년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예. 해서는 안 된다.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당의 체질 개선이나 아니면 총선 전략 수립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예. 내지는 당 지도부가 지금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발언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면 그건 죽은 정당이죠. 그래갖고 내년 총선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전신당이 마지막으로 수도권에서 승리한 게 언제냐면 2008년 18대 총선이에요. 예. 사실 그 이후로는 계속 지고 성적이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안 좋아질 때 보면 당이 점점 경직돼 가는 가운데서 총선을 참패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총선 참패의 원인을 전혀 모르고 또 요번에도 뭐 일사불란하게 그냥 한 목소리로 총선 치르자? 아이고, 그 총선, 적어도 수도권 총선은 포기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하시다가 배에 구멍 내는 승객으로 분류되시면 어떡하려고. 아니, 그러면 어차피 망하는 거라. 이래 죽나 저러게 죽나 뭐 매한가지예요. 왠지 오늘 이 소신발 이거 생방송이에요. 이거 녹화 예,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이거 이철규 총장이 들으면 이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철규 사무총장은 경고를 어쨌든 하긴 하셨지만 윤상현 의원과 하태경 의견이 언급하고 있는 수도권 위기설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도 상당히 좀 무게감 있게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수도권 수도권 위기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경기, 서울, 인천을 합한 게 130석이 넘어요. 여기서 지면은 총선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더더군다나 지금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뭐 여야 모두 공히 분석하는 이야기고 예. 최소한 서울과 그러면 인천에서 과반 이상을 해줘야 하는데 이기려면은 그렇다면 저는 정말 그 말하자면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의 어떤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수도권 민심을 잡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출발점이 돼야지 이미 우리가 뭐 승리한 것처럼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40%의 언저리에서 지금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얘기도 예. 좀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저는 최소한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는 굉장한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돼야 돼요. 그러니까 수도권 위기로는 이제 뭐 해석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수도권에서 필승론을 펼치려고 그러면은 지금 이대로 가지고는 안 되고 아주 다양한 방법과 그다음에 수도권 민심을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말 아주 뭐랄까 여권으로서 동원할 수 있는 수단들 다 동원해야 됩니다. 예. 그런 점들을 의원들이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게 수도권에 대한 위기론을 당의 어떤 그 말하자면 정체성을 흔드는 것으로 해석하는 거는 좀 과하다고 저도 생각하는 거죠. 두 분 오늘 발언 수위가 높습니다. 이철규 총장이 안 듣기를 바랍니다. 차지영 교수님. 예. 지금 이제 동원 가능한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야 수도권에서 그나마 희망이 보인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동원 가능한 수단 모든 방법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인물론 새로운 그렇죠. 인물론 차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단호하게 뭐 선을 긋지 않고 있는 원희룡 또는 한동훈 장관 내각에서 또 조정훈 시대정신 의원 또 윤희숙 지금 뭐 탈당하신 분 이런 분들이 다시 수도권에 전면 포진되면 수도권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가? 뭐 제 생각에는 아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아마 1996년 15대 총선을 아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당시 그때 김영삼 정부 집권 3년 차에 이루어졌던 총선이기 때문에 내년이 윤석열 정권의 집권 3년 차잖아요. 예. 당시 근데 그 김영삼 정부가 그때 1995년도에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수도권 위기가 정말 심각했거든요. 그때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차출한 사람이 잘 아시는 총리로 있을 때 갈등을 빚었던 이해창 총리를 그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고 그리고 또 92년 대선 때 자신하고 직접 맞부딪혔던 박찬종 씨를 영입해서 수도권 선대본부장을 맡겼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에 상당한 탄탄한 신용을 했는데 그것 플러스 알파로 뭘 했냐면 신진기회들을 많이 발굴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재의 정치인들 중에 그때 발탁된 분들 중에 이 한나라당 그 계열의 당대표를 하신 분이 홍준표, 안상수, 항우여, 그 국회의장 하신 분이 정의야. 이런 분 새로운 표도 수요를 했지만 또 무시 못하는 것이 이재호, 김문수 같은 진보진영 인사들까지 영입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벤치마킹을 한다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신진기회뿐만 아니라 이념적 스펙트럼을 중도 외연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세피 수율로 가야만 저는 상당히 희망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지금 뭐 이철규 사무총장의 이야기 그런 식의 인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거기가 좀 갸우거려집니다. 어때요? 보시기에 한동훈, 원희룡 두 장관은 당에서 차출 요구 아마 거세게 있을 것 같긴 한데 나오실까요? 상대당에서도 표분석을 좀 하셔야 차출이라고 하면은 예. 이제 본인이 어떤 뭐 생각이 없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에서 필요에 의해서 뽑아오는 겁니다. 근데 원희룡 장관은 이미 뭐 고향 쪽에 타진을 다 했더라고요. 제가 취재를 옛날에 해보니까. 진짜요? 그 얘기. 그쪽은 출마할 지역까지 거의 선정한 것 같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했고. 예. 그럼 한동훈 장관 남았는데 그리고
아까 거론된 분들인데 그 정도 분들 가지고 저는 수도권에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열성 지지층에서 인기가 있는 건 맞는데 저나 뭐 많은 사람들이 판단해 볼 때 중도층 이런 쪽에는 그렇게 이렇게 뭐 인기는 표현 확장성이 없다. 뭐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철규 총장 얘기가 만약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대표나 지도부 있는 자리에서도 의총에서도 물러나라고 합니다. 그게 민주정당인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의 주인이 당원입니다. 그러면 당원은 우리 국민이에요. 우리 국민인데 지금 윤핵관의 가장 대통령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한다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이철규 사무총장이 저런 말씀하면은 전 대통령의 의중으로 볼 겁니다. 그거는 민주정당에서는 상당히 보기 힘든 억압적인 메시지라고 봅니다.